2007년 8월 전남 보성으로 여행을 간 19세 대학생 커플이 실종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선착장 CCTV에 포착되었으며 이후 여성이 119에 4차례나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에서는 배의 엔진 소음만 들릴 뿐 구조 요청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며칠 뒤 여성의 시신이 해안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해상 수색을 통해 남성의 시신도 발견되었으나 경찰과 해경은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하고 이를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보성에서 또다시 2명의 직장인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한 여성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었고 사망 직전 그 여성의 남편에게 배를 탔다가 갇힌 것 같다.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는 구조 요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로 수상함을 감지한 신고자가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연쇄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정박 위치가 바뀐 유일한 배를 찾아냈고 해당 선박을 수색한 결과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머리끈, 머리카락, 볼펜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배의 주인인 69세 어부 오종근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의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오종근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배에 태운 뒤 바다 한가운데에서 남성을 먼저 제거하고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남성을 갑자기 바다로 밀어 빠뜨린 후 그가 필사적으로 배에 올라오려 하자 삽다대로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해 익사시켰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성에게 다가가 성추행을 시도했고 반항하자 폭력을 행사한 뒤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녀 역시 배에 올라오려 했으나 삽갓대로 밀어내 살해했습니다. 9월에 발생한 두 번째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2명의 여성을 태운 그는 성추행을 시도했으나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한 명을 먼저 바다에 던지고 나머지 한 명을 선내에 가둔 채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배에서 빠져나온 두 번째 여성과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둘 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종근은 혼자 배로 올라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삿갓대로 내리쳐 끝내 살해했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그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실족사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바지에서 배 바닥 페인트와 유사한 물질을 발견했고 119 통화에서 들린 엔진 소음이 그의 배와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를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해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은 항상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다며 카메라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이미 사라졌을 것으로 보였던 카메라는 기적적으로 어선의 쌍끌이 어망에 걸려 올라왔고 헬스에 잠긴 상태에서도 국과수가 메모리를 복원해냈습니다. 복원된 사진에는 피해자들이 오종근의 배에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종근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문제 삼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5대4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냈고 그의 사형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대한민국 최고령 사형수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극악한 범죄와 전례 없는 연령대의 범인으로 인해 오랫동안 회자되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범죄를 확인해보세요.